안녕하세요. 네. 네, 발표를 맡은 저는 경기북서부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기관장으로 있는 한국기업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약간 협소한, 그래서 지역사회복지관이라든지 지역 안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관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돌봄 정책인데요. 저희가 방문한 곳입니다. 저희가 방문한 곳은 이제 이쪽에 있는, 제가 건물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 건물 사이에 위치하여 있는 커뮤니티 센터인데요. 네, 저희가 이제 10월 17일 날 오후에 방문을 했는데, 이 공간은 이제 처음에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의 여기가 이제 인포메이션이고, 여기는 이제 지하에 있는 체육실, 강당, 그리고 뭐 이제 이거는 야외, 이제 밖으로 조금 별도 공간으로 있는 야외 목공 공간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이제 누구나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전까지는 이제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이 이제 이웃베른의 역사를 보시면, 이제 이웃베른이 처음에 생기게 된 이유는 1958년에 이제 베른 도시가 스위스의 이제 경제 성장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주택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택 부족난으로 인해서 지역의 요구에 의해서 지역사회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이런 5층 건물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처음에는 이제 이 5층 건물을 세워질 때는 5,000명의 인구가 같이 생활을 했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3.5개의 방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지낼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요구가 많아서 이 건물들이 세워질 때 이 공간에 대한, 방에 대한 부분으로 문제가 많이 이야기가 되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공간은 자동차가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자동차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더 그랬고, 그리고 이 공간의 특징은요, 이 공간 안에서 15분 내에서 모든 것을 다 쉐어할 수 있는 곳이에요. 도서관, 쇼핑, 뭐 이런 것들을 다 건축할 때 설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현재는 이 공간에 2,500명밖에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5,000명이 사셨는데 지금은 2,500명. 왜 그럴까요? 왜 5,000명에서 2,500명만 살까요? 네, 퀴즈입니다. 네, 뭘까요, 여러분들? 자동차가 못 들어와서. 아니요. 애들이 커서. 아. 애들이 커서 자라서 나왔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현재 이곳에는 외국인이 45% 정도 거주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여기 보면 약간 색깔이 그렇죠. 65세 어르신들이 보시면 21% 정도. 예, 그러면 초고령화 사회잖아요. 20%가 넘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공간이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이었는데, 이제는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 보시면 저희가 위치한 게 여기 이 공간인데요. 잘 안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커뮤니티 센터고, 이게 다 초고층 건물들입니다. 굉장히 크죠. 5,000명이 살았을 정도의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지금 이 공간에서는 이제 저희 문화센터라든지 복지관에 보면 그런 것들, 아니면 교회의 카페처럼 1층 공간에는 카페라든지 레스토랑에 간단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 안에서는 이제 개인이라든지 이런 공공의 프로젝트를 위한 공간으로도 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같이 이곳에 와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이곳에서는 거주하는 이웃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스위스의 정책 중에서 제일 이제 저희가 놀라웠던 거는요, 저희는 공공정책이라는 게 정부 주거에 내려오는 정책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스위스는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그 정책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요구에 맞춰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서비스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본 이웃베른 프로젝트라는 사업인데요.
이웃베른 프로젝트 사업은 베른 커뮤니티 워크 협회라고 VBG라는 그 협회 안에 작은 팀입니다. 그래서 그 팀 안에서 이제 저희를 맞이해 주신 분들은 이 세 분이세요. 그래서 소냐, 마이클, 로엘인데 이분들이 이 베른시에 있는 베른 프로젝트를 세 분이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스위스에서 노인들이 더 오랜 기간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는 현재 이제 어르신들이 몸이 건강 상태가 안 좋으시면 어떻게 하죠? 저희는 다 요양원으로 입소시키려고 하시잖아요. 근데 스위스는요, 아까 이제 비바 루체른도 그렇고 앞으로 나올 이제 세네투도 그렇고, 예, 다 노인들이 집에서 어떻게 하면 집에 오래 거주할 수 있나,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른에는 6개의 주가 있는데요. 그 주를 이 세 분이 2개씩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은 뭐냐면 이 2개 주씩 담당을 하시는데 이 분들이 각각 2개씩 담당하면서 근무하시는 형태가 60% 일을 하세요. 3일 근무, 주 5일인데 예, 주 3일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저희한테 자기네들은 3명이 180의 일을 하고 있다. 한 사람이 100%의 일이 아니라 180%의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되게 저희한테 일을 많이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100%가 일하잖아요. 300% 해야죠. 아, 네. 네. 네, 그래서 그랬는데 저희가 또 한 가지 몰랐던 거는 저는 그래서 되게 놀라웠어요. 아, 스위스는 3일만 근무해도 살 수 있구나. 그리고 근무 시간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저랑 이제 소니아하고 주로 이제 연락을 했는데 이분이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이나 근무를 하세요. 근데 오전에 안 나오시고 오후부터 일을 하시고 그러니까 저하고 시간대가 안 맞는 거예요, 자꾸만. 연락할 때.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갖고 있는 거는 나는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 60% 정도 일인데도. 그런데 스위스의 근로하는 연령이요 20대부터 65세까지예요. 그래서 스위스의 근로하는 연령이 45년을 스위스 사람들은 일을 한다는 거죠. 근데 저희는 아니잖아요. 저희는 보통 빨라야 26세? 그쵸? 26세에서 한 65세 정도 전후니까 저희는 한 30년 정도밖에 일을 못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스위스 사람들은 일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웃베른 이 사업의 목표는요, 이웃 간의 일상적인 어려움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자원봉사활동입니다. 100%. 어떠한 그런 보상이 없습니다. 이곳은 전체 100% 자원봉사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안에서 상호 교류하는 거고요. 정보 전달.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는 다양한 삶의 현실을 대한 인식 제공. 그리고 베른 주민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주제에 대해서 계속 요구하고 그 어떤 서비스를 이 사람들한테 제공해야 될지를 논의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웃베른 프로젝트에서 자원봉사하고 클라이언트입니다. 이렇게 2인 1조로 이분들이 함께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목표는 이거예요. 서로를 지지하는 한 팀.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자원봉사자와 클라이언트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한 팀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거를 그쪽에서는 텐덤이라고 말합니다. 한 팀은 텐덤. 그리고 이쪽에서는 보시면은요, 자원봉사자가 262명, 그리고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215명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자원봉사 한 명이 텐덤을 2개, 3개를 갖고 있어요. 네, 내가 하고 싶으면 계속 할 수 있는 거라서 나의 욕구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는 연령도 보면은 전 연령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는 이제 노년인데, 그래서 이 소냐가 저한테 그랬어요. 뭘 관심을 갖냐? 우리는 노년이 아니다. 우리 핵심은 노년이 아니고 전 연령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 노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보고 싶다고 하니까 실제 사례를 갖고 오셨어요. 실제 사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리면 여기서는 별다른 건 없으세요. 여기서는 이 자원봉사 클라이언트가 필요한 게 어떤 거냐? 난 산책을 하고 싶어. 그러면 산책을 도와주는 자원봉사 역할을 해주시면 되고요. 나는 쇼핑을 가야 돼. 근데 나 대신 쇼핑을 해줘. 아니면 나와 같이 쇼핑을 해줘. 그리고 아니면 내가 이쪽에는 아까 외국인들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터키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대요. 근데 이쪽에 베르는 독일어예요. 그래서 터키 분들이 독일어 시험을 통과하셔야지만 주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거죠. 장기 동안. 그래서 이제 독일어 시험을 보셔야 되는데 그 시험에 나는 지원을 받고 싶어요. 그러면 자원봉사분이 독일어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사람들이 이제 저희가 물어봤을 때 그런 거죠. 왜 이웃 베른에 사람들이 지원을 하고 또 도움을 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한 거는 돈이 부족하여서 무료로 제공하니까 100%.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존엄한 방식으로 존재하고 싶어서 어르신들이 26%니까 굉장히 외로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비공식적인 도움을 위한 공식적인 필요해서 내가 이곳에 계속 근로자로 근무하려면 독일어를 시험을 테스트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도움을 줄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거죠. 그리고 자원봉사자가 하는 거는 일상적인 거, 큰 거 아니에요. 큰 걸 원하지 않으세요. 이분들은. 그리고 나는 의미 있는 봉사를 좀 하고 싶다. 이런 의미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다 15분 거리에 있는 곳에서만 지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하고 클라이언트가 15분 거리.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내 한 팀으로 되어 있는 자원봉사자한테 내가 무슨 급한 일이 있어요. 그럴 때 도움을 요청을 하면 15분 안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다 한 팀을 구성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팬덤들이 활동하는 이제 지속 기간을 통계로 이쪽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보면 2년 이상이 188명 정도가 있고요. 1년에서 2년이 127명. 그리고 1개월 미만이 190명. 예, 저희 같으면 이런 통계 안 내는데 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팬덤들이 할 때 뭐 안 좋은 사례들도 있고, 예, 자원봉사자와 클라이언트의 관계 안에서 뭐 무리한 관계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는 바로 이제 이웃 베른에서 중재 역할을 들어가서 그 이제 팬덤 활동을 끊기게 하시더라고요. 예, 이게 이쪽에서는 어떻게 홍보하냐고 그랬더니 홍보 방식은 저희보다는 좋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보니까 여기는 미디어. 그래서 근데 미디어라고 해도 지역 신문 뭐 이런 거 많이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희가 방문했을 때 영상을 찍어서 홈페이지에 올리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크게 이슈화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보다는 아직은 이런 매체를 활용하는 홍보 방법은 조금은 떨어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종이 등록 양식 말씀하십니다. 예, 여기에 이제 팬덤들이 할 수 있는 자원봉사 방법과 이제 클라이언트들이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하는 절차 방법이 있는데요. 네, 저희하고 똑같습니다. 거의 요구하고 그 다음에 특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개인 면접이세요. 이 사람이 자원봉사로서 활동을 잘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아까 세 분의 사회복지사들이 다 인터뷰를 하시고요. 직접. 그래서 만나셔갖고 그분들하고 회의도 하고 그리고 정기회의가 진행이 된대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이분들이 잘하고 있는지 어떤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뭘 좀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지도 서로 공유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관계를 형성하고 세대 간의 관계에 대한 이제 사회 교육성력을 계속 이어가려고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방문한다고 하니까 실제 팬덤이신 한 팀이 오셨어요. 저희 쪽으로 오셔갖고 제가 마지막에 사진을 넣었는데요. 네.
이게 불빛이 안 나오는데 이분이 자원봉사세요. 예, 에바라는 자원봉사시고요. 에바가 사진을 옳지 않으셔갖고 네, 여기는 굉장히 되게 철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다이아 할머니라고 해서 이 할머니가 이제 자기가 이 자원봉사 팀으로 하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저희한테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프로그램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격려하고 상호 교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에바한테도 저희가 이제 질문할 때도 그런데 에바도 뭐냐면 자기가 자원봉사 하지만 자기도 도움을 주면서 굉장히 기쁘고 할머니가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근데 가족같이 지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쇼핑도 같이 하고 서로가 요리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아서 할머니가 요리하는 걸 좋아하시는데 자기가 요리도 굉장히 같이 잘하고 있다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에바는 한 팀이 더 있었어요. 터키분. 네, 그래서 이 터키분이 독일어를 이제 시험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에바가 선생님이셨대요. 그래서 에바가 독일어를 터키분한테 가르쳐주고 있고 근데 할머니 집에 이제 뭐 집에 이런 전구가 나가거나 뭐 이런 경우에 필요할 경우에는 에바가 터키분한테 얘기를 하면 이 터키분이 오셔서 다이아 할머니 집에 이런 전구도 교체해주고 이런 또 관계를 형성해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관계가 하나의 자원봉사자가 여러 개의 탄댐을 구성을 해서 뭐 여기는 지금 2개밖에 안 하지만 뭐 5개를 할 수도 있고요. 3개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의 방법으로 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할머니가 마지막에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는 이 팬덤을 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게 뭐냐 꽃에 비유하시면서 얘기하셨어요. 꽃이 이렇게 활짝 피듯이 할머니의 관심사나 흥미도도 삶의 의욕이 더 많이 풍성해졌다. 그러니까 자기가 에바의 지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삶이 굉장히 행복해졌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지역사회 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하고 좀 다른 거는 저희는 자원봉사 할 때 굉장히 보상이 많잖아요. 뭐 지역사회 안에서도 제가 살고 있는 고양시 안에서는 자원봉사 활동을 누적을 하면 공공 뭐 주차 시설 같은 거 혜택을 준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엔 그런 거 없고요. 전혀. 그 대신 연말에 선물 정도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100%의 자원봉사자가 정말 필요하구나. 근데 여기는 이분들이 서로 내가 자원봉사자지만 내가 이 활동을 통해서 기쁨을 느끼고 있다라는 그 자존감도 굉장히 올라가시면서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건 여기까지고요. 이웃배려는 저희가 지역사회 안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저희가 잘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